안녕하세요. 24시 스텝업의 메카닉 박태욱입니다. 이번 영상은 필 옵틱스 2탄 재무제표 및 차트를 조금 분석해보는 시간입니다. 필 옵틱스에 관한 기업 정보가 궁금하신 분들은 1편을 좀 보고 오시는 걸 추천드리는데 짧게 1편 이야기를 함축해서 좀 말씀드리면 필 옵틱스는 2차전지 공정 장비 및 511이 레이저 장비가 매출의 비중을 거의 다 차지하고 있고요. 19년부터 개발을 했던 TGV 요 기술이 이제 마무리 단계에 접어들어서 매출에 기대감 상승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반도체 후공정 패키징이 주목을 받고 있다. 이것도 이제 1편에서 말씀드린 내용이고 HBM 반도체의 HBM 양산 확대에 필요한 첨단 패키징용 TSV 있죠. 실리콘 관통 전극 요 생산 능력 확보를 준비 중이다. 이거 HBM SK에서 이렇게 HBM을 생산하는데 여기에 이제 들어가는 TSV 요 기술을 이제 확보 준비 중이다. 이렇게 1편을 좀 짧게 정리해서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네요. 이제부터 재무제표 하나씩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필옵틱스 보시면은 시가총액이 2220억 원, 그리고 주가 수익 비율 한번 볼 건데, 주가 수익 비율은 지금 여기 PER, NA로 확인 불가죠? 확인이 안 되는데, PER은 제가 항상 말씀드렸죠. 연간 재무제표 들어가서 2년에서 5년치를 봐야 하고, 그리고 동일 업종을 비교를 해봐야 고평가인지 저평가인지 알 수 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자, 보시면 PER, 여기 보시면은 밑에 연간 재무제표입니다. 보시면 연간 되어 있죠. 연간 재무제표고, 밑에 내리면 PER이 있는데, 요 PER 보면 이제 NA 64, NA 87. 이렇게 나오기 때문에, NA가 이제 당기순이익이 적자가 나면은 NA로 떠요. 마이너스도 이제 나오기도 하는데, 네이버 증권사에선 NA로 표시를 해주고, 적자가 이렇게 3년 이상 이렇게 났기 때문에, PER 구하는 것 자체가 의미가 없습니다. 의미가 없기 때문에 동일 업종이랑 이제 비교해서 PER이 고평가인지 저평가인지 확인하는 것 자체도 의미가 없어요. 왜냐면 PER이 마이너스라서 나오지 않기 때문에. 자, 그러면 이어서 PER은 이제 제가 다른 걸로 대체해서 말씀드릴 건데, 원래 하던 대로 이어서 PBR을 또 말씀드리면, 주당순 자산 비율, PBR을 보시면, 여기, PBR이 1.8, 3.2, 3.5, 2.2, 그리고 22년이 1.59, 그리고 이 뒤에 컨센은 나와 있지 않죠? 그래서 PBR도 더해서 이제 평균으로 나눠 본다면, 평균이 1.8, PBR이 1.8이 나오고 쭉 올려서 보면요. 여기 PBR이 나옵니다. 여기에 나오는 현재 주가에 반영된 PBR은 2.3배. 지금 1.8은 평균치고요. 그리고 현재 PBR은 2.3이고 다시 내려서 PBR을 보면요. PBR이 22년 컨센에 1.59 확인되고 있어요. 제가 항상 PBR 뭐라고 말씀드리죠? 배수가 낮으면 낮을수록 기업 성장력, 수익력이 높다. 그래서 3에서 4를 기준으로 봤을 때 높으면 고평가, 낮으면 저평가로 간주를 한다고 했죠. 그렇다면 지금 1.8, 2.3, 22년 컨센 1.59 본다면 3에서 4를 넘지 않으니까 PBR은 저평가 구간이라고 볼 수 있겠죠. 자, 이어서 좀 ROE를 한번 볼 건데, ROE를 한번 보면 또 마이너스입니다. 마이너스 6%, 마이너스 1.8. 이래서 ROE도 이제 항상 말씀드리죠. 15 기준에 15 이상이면은 긍정적으로 보고, 이하면 긍정적으로 안 본다. 근데 긍정으로 보고 안 보고를 떠나서 우선 마이너스입니다. 그래서 평균치를 구해도 어차피 15를 넘지 않기 때문에 ROE도 보는 게 의미 없다. 부정적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그렇다면 필옵틱스는 무엇을 봐야 하냐? 나머지 재물을 좀 보고, 그리고 제가 조금 이따 말씀드릴 건데, PER이 안 나올 때 PER 대신 기업 가치를 저평가냐, 고평가냐를 나타낼 수 있는 또 다른 이제 지표가 있습니다. 그것도 말씀드릴 거니까 우선 다른 거 무엇을 봐야 하냐? 2023년 보면은 컨센이 약 이제 3,600억 3,600억 이렇게 측정이 되고 있고, 그리고 이제 영업이익이 200억, 202억 이렇게 측정이 되고 있는데 22년을 보시면은 3천억, 매출액이 3천억, 영업이익이 181억.
보시면은 23년, 22년 이렇게 보시면 22년 대비 각각 이제 10% 내외로 매출액이랑 영업이익이 증가할 것이다. 이렇게 전망을 하고 있고 컨센 기준에 보면 그렇게 확인이 되고 있죠. 그렇다면 이 부분은 매출액이랑 영업이익이 증가하는 거기 때문에 긍정적일까요? 부정적일까요? 긍정적이죠. 긍정으로 볼 수 있다. 그리고 또 보면은 어차피 컨센이 나와 있는 김에 이어서 또 보자면 24년 컨센, 25년 컨센도 영업이익 매출액이 이제 예상 컨센이 나와 있어요. 그렇다면 22년, 3년, 4년, 5년 매출액이 꾸준히 증가하고 영업이익도 꾸준히 증가하는 걸 본다면 앞으로 이제 미래 전망성이나 성장성은 좋다. 이렇게 보실 수 있고 1편에서 제가 좀 말씀을 드렸는데 이제 분기별 적자 난 거에 대해서 이제 딴 데 가서 들어볼 수 없는 이야기를 해드린다고 말씀드렸어요. 그래서 이제 분기별로 보시면 분기로 바뀌었죠. 연간에서 분기로 바뀌었고 분기별로 보시면 23년 2분기에 적자가 좀 크게 났단 말이죠. 보시면은 지금 매출액이랑 이제 영업이익도 내려갔지만 당기순이익이 완전 적자로 다른 때보다 적자가 크게 났어요. 보시면 이때 2분기에만 당기순이익 적자가 181억 났습니다. 그런데 연간 재무제표로 돌아가서 한번 보면요. 지금 당기순이익을 쭉 보면 181억이 나왔던 게 요때 19년도 코로나 때예요. 코로나 때만큼 당기순이익이 이제 마이너스가 났다. 근데 이제 이건 연간 재무제표 기준의 당기순이익이 160억이 마이너스 난 건데 23년 지금 코로나 시기가 시작되는 시작점도 아니고 거의 이제 끝나가는 시점에서 해외여행도 다니고 이런 시점에서 2023년 2분기에 갑자기 코로나 때만큼 당기순이익이 직격탄을 맞았다. 그럼 이것만 보면은 사실 일반인들은 잘 모르죠. 왜 이제 당기순이익이 적자가 이렇게 났는지 이렇게 생각을 많이 하시니까 지금부터 바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보시면은 행사 가격 조정 조건이 있는 금융부채 평가 손익의 영향으로 2023년 이 당반기죠. 예, 요번에 3개월 그리고 이제 3개월, 6개월 합쳐서 누적 이렇게 되어 있는데 보시면은 이번에 3개월에 밑에 쪽에 보시면은 파생상품 평가 손실액이 186억이 났어요. 예, 보이시나요? 지금 요번에 당기순이익이 마이너스 난 이유 중에 제일 큰 원인이 파생상품 평가 손실이 186억이 났다. 이게 뭐냐면 파생상품 평가 손실은 종속회사 있죠. 필에너지, 종속회사 필옵틱스의 종속회사 필에너지, 필에너지의 주가 상승 등으로 인해서 기발행한 전환사채의 전환 가격과의 차이가 발생함에 따라서 회계적으로 인식한 파생상품 평가 손실입니다. 현금 유출이 딱히 없는 손실이긴 하지만 이게 왜 이제 중요하냐면 자 보시면은 이제 현금 유출이 없지만 그래도 이제 영업외 손익에 이제 대규모로 이제 마이너스 영향을 끼쳤기 때문에 자회사를 포함한 연결 순이익에 대한 추정을 어렵게 만들어요. 이 파생상품 평가 손실로 인해서 단기 순이익이 제대로 측정이 안 되고 EPS 추정치도 이제 제대로 측정이 안 돼서 큰 의미를 부여할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PER을 구하고 싶어도 PER 밸류에이션을 살펴보기 좀 어려워요. 그래서 이전에 연간 재무제표를 봤을 때도 요 PER이 NA가 있었는데 요번에도 이제 파생상품 평가 손실 요거 필에너지 이제 상장과 더불어서 해당 내용 때문에 당기순이익이랑 뭐 EPS 이런 게 측정이 아예 안 돼 버리죠. PER도 당연히 측정이 안 돼 버리니까 정상적으로 이제 재무를 이제 계산할 수가 없다. 그래서 PER을 계산 못 한다는 건 뭐냐? 이제 기업이 저평가냐 고평가냐라는 걸 판단할 수가 없어졌다. 이런 뜻인데 자, 이럴 때 사용하는 게 PSR입니다. 주가 매출 비율이라고 하죠. 이럴 때 사용하는 게 PSR이에요. PER이 이제 적자라서 확인이 불가능하거나 아니면은 이런 특수한 상황 때문에 당기순이익, EPS, PER이 안 구해진다면 이때 사용하는 게 EPS입니다. 자, EPS가 뭐냐면
순수익의 원천인 매출을 가지고 그 기업의 가치를 판단하는 건데요. 금융수익, 뭐 기타 수익, 매출 원가, 금융 비율, 판관비 등등 다 제외하고 계산을 하면 이제 순수익이 나오죠. 그래서 PSR을 어떻게 계산해야 되냐? 시가총액 나누기 매출액입니다. 단순하죠? 시가총액 나누기 매출액을 하면 PSR이 나와요. 보시면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었죠. 그 필옵틱스 시총이 얼마였죠? 자, 보시면 시총은 2220억입니다. 자, 연간 매출은 얼마죠? 보시면은 23년 예상 컨센 3600. 그리고 이제 22년 연간 재무제표는 3000억. 그러면 이제 시총이 2220억이니까 이걸 나누기 매출액. 지금 그 매출액을 2022년 걸로 할 거냐, 23년 컨센으로 할 거냐에 따라 다른데 요거 뭐 직접 계산하고 있으실 필요 없습니다. 지금은 제가 요 PSR 요거 설명드린다고 이제 계산법을 알려드린 거고, 여기 네이버 증권에 들어가면은 여기 투자지표가 있어요. 여기 투자지표란을 클릭하면 이 밑에 나옵니다. PSR 나와요. 보이시나요? 여기 보시면은 여기 PSR이 여기 나오죠. PSR이 22년도 기준에 0.5로 확인되고 있고 23년도 12월 예상 컨센에 0.6이에요. 시총이 2천억, 2220억이고 지금 매출액이 3천억, 22년도에 3천억, 23년도에 3600억이니까 이거 나누기 이거 하면 이게 나오죠. 그리고 이거 나누기 이거 하면 이게 나오고, 이렇게 나오니까 계산 직접 하실 필요는 없고 알고만 계셔라 요거고, 계산 만약에 PER이 이제 계산이 안 된다, 고평가 저평가를 내가 판단하고 싶을 때 안 된다 하면 PSR을 들어가셔서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자, PSR이 높으면 좋을까요? 낮으면 좋을까요? 시총 나누기 매출액이기 때문에 시총이 기준이고 매출액으로 나누는 거니까 낮으면 낮을수록 좋은 겁니다. 시총보다 매출이 많다는 거니까 낮으면 낮을수록 좋은 거고, 높으면 높을수록 좋지 않은 거예요. 시가총액은 높은데 매출액은 그만큼 못 따라오는 거니까 높으면 안 좋고 낮으면 좋은 겁니다. 이렇게 해석을 하시면 되고, 근데 무조건 안 좋다라고만 볼 수가 없어요. 그 PSR을 볼 때 두 가지로 생각을 좀 하셔야 돼요. 능동적으로. 첫 번째는 PSR이 높게 나오면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시총 대비에 매출액이 너무 나오지 않을 때, 이럴 때도 있고, 두 번째 경우는 뭐냐면 주가가 너무 빨리 올라서 기업의 성장을 미리 선반영해가지고 이제 PSR이 높아졌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아니면 이 종목이 과열이 돼서 갑자기 이제 급등 점상 뭐 두 방 세 방 이렇게 올라가서 PSR을 계산하기에 너무 고평가 구간에 있으면 이제 그런 상황이 발생하죠. 뭐 예를 들어서 이제 성장은 예상이 돼 있지만 이 성장 예상에 대한 기대감 때문에 그냥 주가가 먼저 올라가 버리면 PSR이 높게 측정되는 겁니다. 이 PSR이 높게 측정되면 뭐죠? 고평가죠. 네. 그럼 주가가 먼저 올라갔고 지금 성장 기대감에 미리 올라갔기 때문에 고평가로 간주할 수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PSR을 볼 때 이제 선반영이 된 건지 안 된 건지 차트를 한번 확인해 보시면 더욱더 좋습니다. 그래서 필로 옵틱스는 PSR이 1 이하기 때문에 시총보다 매출이 많다. 작년 것도 그렇고 작년 재무도 그렇고 올해 예상 컨센도 그렇기 때문에 PSR이 낮기 때문에 이 기업의 가치는 저평가로 볼 수 있다. PER 대신 이렇게 구할 수 있는 겁니다. 이렇게 구할 수 있기 때문에 이 적자 기업이나 이제 당기 순이익이 적자로 PER을 확인 못할 때 주로 사용하니까 다들 뭐 적어 주시거나 기억해 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실제로 투자 대가인 캠피셔도 PSR을 사용했다고 합니다. PSR을 사용했는데 어떻게 사용했냐면 PSR이 0.5 이하면 매수를 고려하고 3 이상으로 올라가면 매도를 고려한다고 했답니다. 그래서 지금 필옵틱스는 0.5, 0.6이니까 매수를 고려해 볼 만한 PSR 기준으로만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 기준에 매수를 고려해 볼 만한 매력적인 타점이다, 매력적인 수치다 이렇게 보실 수 있고, PSR 얘기 나온 김에 그냥 PSR을 좀 더 이해시켜 드리고 설명을 해 드리자면
PSR이 만약에 높으면 어떻게 될까요? 지금 필옵틱스는 낮죠? 낮은데 높으면 어떻게 되는지 가정을 해봅시다. PSR이 10이에요. PSR이 10이라고 가정을 해보고 계산하기 쉽게 시총이 1천억입니다. 그럼 시총 나누기 매출액이니까 매출액은 얼마 나와야 되죠? 매출액은 100억이 나와야죠. 100억. 그럼 매출액 100억, 시총 1000억 하면 시총 나누기 매출액이기 때문에 PSR은 10이 나오는 거예요. 그렇다면 PSR이 10이라는 건 무슨 뜻일까요? 매출액을 10년 동안 같은 매출을 10년 동안 내면 그제서야 기업 가치가 나온다. 이렇게 보실 수 있는 거예요. 매출액이 100억이니까 시총은 1000억이니까 매출액 100억 곱하기 10년 연간 재무제표를 하니까 10년 동안 이 매출이 나와야 기업의 가치인 시총 1천억이 나온다. 이렇게 보실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PSR이 높으면 높을수록 고평가다라고 보는 거고 방금 필옵틱스처럼 0.5 쉽게 계산하기 쉽게 0.5로 보면 시총이 필옵틱스 2천억 그리고 이제 매출이 3천억 그러면 0.5로 되어 있죠. 그러면 이제 반년만 있으면 이 해당 시총의 값어치만큼 매출액을 낸다. 그래서 낮으면 낮을수록 좋다, 저평가다 이렇게 보실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PSR 다들 기억을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결론적으로 말하면 PER 없이도 이제 얼추 기업의 가치를 이제 평가를 했고 저평가라는 결론이 나왔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재무제표 한번 볼게요. 부채 비율 한번 볼게요. 부채 비율 보면은 제가 부채 비율 항상 귀에 딱지 않도록 말씀드리죠. 50 이상, 150 이하. 저는 개인적으로 50 이상, 130 이하로 본다. 50 이하면 더욱더 재무가 탄탄하고 부채가 적다. 이렇게 보실 수 있고, 요게 넘어가면 조금 위험하다. 이렇게 보는데, 지금 필옵틱스의 부채 비율을 보면은 180, 220, 230, 180, 210. 평균적으로 높죠. 평균적으로 한 190에서 200 정도가 평균이 나와요. 그러면 일반인 기준, 저의 기준을 다 더해 보더라도 150, 130 이상이니까 부채 비율은 당연히 부정적으로 본다. 이렇게 보실 수 있는 거예요. 부채 비율은 부정적이다. 자, 정리해서 한번 말씀드리면 PSR은 저평가, 기업 가치가 저평가다. 그리고 PBR도 PBR 기준의 저평가다. ROE는 부정적이다. 부채 비율은 높아서 부정적이다. 미래의 전망성은 긍정이다. 왜냐면 컨센도 좋고 매출액, 당기 순이익, 영업이익 쭉쭉 올라가는 컨센이 좋고 그리고 이제 1편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여러 기대감들도 있기 때문에 좀 긍정적으로 본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고 이번 영상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고요. 다음 영상에서는 이제 차트 분석을 좀 세밀하게 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영상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다음 영상으로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